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광주시 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구청에서 정당이 내건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더라도 철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에도 확실한 우승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오늘부터 시작되는 FA에서 집토끼 단속에 성공해야 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에 대해 보완 설계를 한 뒤 증액된 사업비를 정부와 재협의할 계획이어서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프로야구에서 불펜의 힘은 해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펜의 역할에 따라 승부는 물론 팀 전체 분위기에 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에도 확실한 우승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선 오늘부터 시작되는 FA에서 집토끼 단속에 성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이 나게 되면 장현식 선수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짓던 5차전의 7회 초 기아의 불펜 장현식 선수가 삼성의 세 타자를 모두 내야 땅볼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한국 시리즈 5경기에 모두 출장해 무실점으로 우승의 디딤돌을 확실히 놓는 활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 절반이 넘는 75경기에 등판해 5승 4패 16홀드, 3.94의 평균 자책점. 마당새란 별명처럼 팀의 뒷문을 지키기 위해 전천으로 등판했고 왼손 투수에 비해서 오른손 투수가 적은 팀의 불펜 특성상 내년 시즌에도 필승조 구축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불펜진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투구하고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장현식 선수는 구단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임경 선수는 6승 2패 2홀드, 6.31의 평균 자책점으로 올 시즌 상대적으로 저조한 활약에 그쳤지만 선발과 불펜 모두를 소화하는 전천후 투수로서 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FA 4수에 나선 서건창 선수 역시 3할 1푼이 넘는 타율과 팀 내 1, 2루수 역할을 쏠쏠하게 수행했고 FA 등급도 3등급으로 보상 선수 출혈도 없습니다. 외인 투수 제임스 네일의 재계약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올 시즌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데다 한국 시리즈에서 넘사벽 피칭을 보여줄 만큼 내년 시즌 승리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1선발 에이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원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고 저희가 꼭 잡고자 하는 생각은 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우승을 넘어 기아 왕조를 구축하기 위해 집토끼 단속에 성공하면서 또 다른 FA 영입에 뛰어들지 이번 스토브리그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화순 배가면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고요. 곡성 1도 안팎, 담양 2도 안팎, 광주도 6도 안팎에서 출발하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은 더 추워졌지만 여전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 오전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얼마 전 광주시에서 정당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일반 현수막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 구청에서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정당이 내건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더라도 철거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송정역 앞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지표면보다 2.5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구청 직원들이 단속하는 광주 송정역 앞에는
규정을 어긴 불법 정당 현수막들이 며칠째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취재 결과 관할구청에서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불법 정당 현수막을 발견하더라도 즉시 철거하지 말라는 지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작성한 현수막 정비 계획입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적발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지 말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셀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다는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공권력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을 발견해도 의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단속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약간 의원들 만나는 거나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반면 정당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치구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법은 일반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됐습니다. 개업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거나 공부방을 홍보하는 전단을 붙인 시민들에게 5만 원에서 8만 원의 과태료가 꼬박꼬박 부과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11억 원인데 반해 정당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0원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일선 자치구에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광주 광산구는 앞으로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09와 1009 공사업체 선정 공모를 진행했지만 5차례 유찰됐고 이후 진행한 수의계약에서도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보완 설계를 한 뒤 증액된 사업비를 정부와 재협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709와 1009는 지하 매설물이 많아 난공사 구간으로 평가되고 있어 공사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는 큰 일교차에 따른 용존 산소량 급감이 원인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차로 인해 하천 용존 산소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12가지 수질 항목을 검사한 결과 유해 중금속과 농약 등 오염원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9대 광주광역시 시의회가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감사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가 진행되자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시작됩니다. 행감에 앞서 제출한 테크노파크의 자료 중 공사 입찰과 계약 체결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내역입니다. 상단에 2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22건만 지금 확인해서 보내주셨어요. 나머지 한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숫자 수정을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좀 잘못 표기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된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급별 급여 내역의 경우 2023년도 임원단장 본부장의 급여 합산액이 지난해 제출한 자료에는 2억 5,5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5,600만 원으로 축소 보고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도 작년엔 2022년 현황을 6,600억으로 보고했지만 올해엔 2022년 현황을 4,300억으로 2,300억이나 차이나게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실한 자료에 급기야 행정사무감사를 정회시켰고 다시 일정을 잡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는 걸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첫날 열린 광주 관광공사 행감에서도 자료가 부실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광주 그린카 진흥원에 대한 행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허위 자료 제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행감을 얼마나 느슨하게 보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가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일한 태도를 떠나서 경시하는 걸 떠나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부실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유상호 부장판사는 정부는 피해자에게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1976년부터 1983년 사이 3차례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구타와 노역에 시달리는 등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어제 전남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쟁과 분열, 갈등 속에서 DJ 정신을 통해 세계가 처한 위기와 문제의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3년 가까이 계속되는 포화의 여파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 갈등과 가까이는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And the DPRK and Russia must immediately stop viola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ROK is not in a position to take an issue out of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DPRK and Russian Federation. 여기에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기존의 국제 질서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질서의 붕괴는 평화와 정의, 인권, 민주 등 그동안 인류가 일궈온 가치들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DJ 정신이 담고 있는 평화 조성을 위한 세계 공통의 의제 설정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감을 얻는 이유입니다. And a kind of idea that democracies don't tend to fight each other because citizens realize that they bear the brunt of war.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게 그보다 더 가중된 위기에 왔을 때 이때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평화와 공생, AI 시대 등 지구적 위기와 현안 문제의 해법을 DJ 정신을 통해 찾아보자는 논의도 불을 지폈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내외 석학들과 외교사절들이 강연에 나선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 학술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DJ 정신을 되새기는 현장에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 1m도 되지 않은 좁은 공간, 짙은 회색의 콘크리트 블록. 희생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불안감은 찾는 이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무너진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자유 평화의 가치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체코 등 각국 역사의 상처가 새겨진 공간에 다녀온 20여 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청소년 평화인권 토크 콘서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삶으로 실천했던 인권, 평화, 민주주의가 인류 보편의 삶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나름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간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도 탐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직접 주제를 정하고 발표와 전시 등을 준비하는 데만 5개월.
학생들은 발표를 통해 햇볕 정책과 행동하는 양심 등 다양한 DJ 정신을 소개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투표나 이런 정치 참여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인권의식을 계승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하대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한류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됐던 DJ의 문화정책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을 한 걸음 더 나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좀 또 심지어 퇴보하는 경향도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술 행사와 더불어 이틀 일정으로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 문화행사는 토크 콘서트, 축하쇼, 인권 골든벨 한마당 등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달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각각 1.3%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광주는 1.1%, 전남은 1.4%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가 공무국외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간 해외 연수가 직원 동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책 지원을 위한 직원이 아닌 속기직 직원이 동행했기 때문인데요. 춘천문화방송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노인과 장애인 복지 우수 사례를 살피겠다며 6박 8일간 독일과 네덜란드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 5명에 사무국 직원 4명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출국 한 달 전 동행 직원을 3명에서 1명 더 늘리자는 공무국외 출장 변경 계획서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회의록에는 추가되는 직원이 정책 지원을 위한 직원이라 소개돼 있습니다. 한 심의위원이 정책 지원관인지 묻자 사무국 간부가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 직원 정책 지원관이 아닙니다. 이분이 속기사분 아니신가요? 네, 속기직이에요. 속기사로 수령되었고 저희 그 시간 선택제 인기제 공간이거든요. 해외 우수 정책을 살펴보는 해외 연수의 목적상 정책 지원관이 가는 게 상식적이지만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사실상 속기사가 차출된 겁니다. 취재 도중 춘천시의회 사무국의 한 직원은 내부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직원들이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건 의원들의 의전을 위해서라며 내돈 내면서까지 의원들 모시고 가고 싶은 직원이 있겠냐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도 정책 지원관 동행을 강제하지 못해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동행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든지 의정 그 정책을 연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따로 가셔야지 의원들 가는데 들러리 서서 가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간 춘천시 의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모두 9명, 시의회 직원 6명이 동행했고 5,7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로 구조가 복잡해 헷갈리는 곳에는 바닥에 운전 방향을 안내해주는 색깔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이 유도선을 따라 운전했다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 갑자기 왼쪽에서 튀어나온 SUV 차량과 부딪힙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주공항에서 제주 시내로 나오는 도로, 3차로 도로에서 5차로 도로로 차로가 늘어나는 지점입니다. 승용차가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우회전을 하며 3차로에서 4차로로 넘어갔고 SUV 차량은 초록색 유도선이 아닌 차선을 지키며 직진하다 서로 부딪힌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를 가해 운전자로 판단했습니다. 색깔과 표시로 다 유도가 되고 있다. 사람은 거기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와서 막상 색깔을 무시하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승용차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 건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유도선이 아닌 차로를 우선해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도선은 사고 감소 효과로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됐지만 방향을 알리는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고 지점은 유도선이 차로를 넘어가도록 설치돼 언제든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차선이 아닌 분홍색과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도선과 차선 방향이 달라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차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앞 같은 경우는 우회전에서 바로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유도선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차선만 따라가면 된다며 유도선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 판정에 불복해 민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즐길 수 있는 러닝은 진입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본 인프라가 미비한 곳에선 즐기기 어려워 지방에선 러닝이 귀족 스포츠란 말까지 나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어둠이 드리워진 저녁, 환하게 밝혀진 트랙을 따라 사람들이 달립니다. 러닝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원주에서도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 4회, 5회 정도는 뛰고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좀 고루 돼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요. 일단 우레탄이다 보니까 발목에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에서 러닝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이런 대형 체육시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선 한강과 하천, 공원이 러너들에게 사랑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원주 원도심에 있는 공원은 규모가 너무 작거나 언덕을 끼고 있어 러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곳은 원주를 가로지르는 원주천인데 정비가 미비해 이곳을 찾는 러너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야입니다. 원주천은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람들이 주로 러닝을 즐기는 저녁에는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원주천 새벽 농업인 시장으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의 들지 않아 한 치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른 곳을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군데군데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고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길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제가 서울 쪽에서 왔거든요. 서울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죠. 서울 쪽은 가로등이 엄청 잘 비춰져가지고 활동적이게 좀 잘 활성화가 돼 있는데 조깅하기엔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행로 정비가 미비한 것도 문제입니다. 오래된 다리 하나만 놓여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합쳐진 구간에서는 충돌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합류가 돼버리니까 자전거는 빨리 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부딪힐 위험이 높은 거죠. 화장실도 냄새가 진동하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도 태반입니다. 원주시가 원주를 걷기 도시, 안전한 도시, 원주천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면서도 기본적인 정비에는 소홀하고 심지어 복원한 단계천은 범람과 안전 문제로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사실상 폐쇄되면서 원주가 걷고 뛰기에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광주 지역의 쪽방 거주자가 900여 명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어제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조사 결과 쪽방 거주민이 936명으로 조사됐다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3배 이상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쪽방 거주자는 여인숙 등에서 월세로 지내는 수급자인데 북구가 480명으로 가장 많고 동구 265명, 서구 114명 등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교육의 인프라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인력 확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정보와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 전남의 정보컴퓨터 분야 장학사 연구사 인력은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정보교사와 정보 관련 장학사와 연구사를 별도로 배치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순 배가면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였고요. 곡성 1도 안팎, 담양 2도 안팎, 광주에서도 6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진 데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1mm 안팎의 매우 약한 비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일교차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 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4도로 예상되고요. 순천 7도 안팎, 고흥 6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에서 최고 4m, 남해 서부에서 최고 3.5m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출근길 기온 무려 3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